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이유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962년 설립돼서 내년이면 벌써 60주년이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으로 저희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아시는 논문이라든지 이 특허 이런 국내에 있는 그런 정보 데이터들을 좀 활용하는 데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 또 슈퍼컴이라고 하는 그 슈퍼컴을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그 산업체 지원에도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어떤 유망기술 또 미래의 변화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즉 DNA 기술을 융합한 그런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문 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올 3월 네. 8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키스티와 함께 하신 지 정확히 30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 91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서부터 어떤 연구 어떤 팀 리더, 그리고 정부의 어떤 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이 연구 단장도 하면서 하나하나 올라와서 지금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장 취임을 하고서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라는 이제 비전을 세우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번 좀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경영의 3요소, 즉 맨, 머니, 머터리얼, 그 3M에 지금은 데이터가 더 추가돼서 오히려 데이터가 더 가장 중요한 경영의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래서 어떤 빠른 대응, 그리고 좀 민첩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이미 많이 도입하고 있는 애자일 경영, 애자일 전략을 저희 키스티도 도입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팀을 조직을 해서 지금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데이터 같은 경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5만 건의 기계학습 데이터, 즉 논문이라든지 어떤 보고서 이런 거에서 이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분류하고 구축을 해서 아마 이제 한 11월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대국민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려보면 슈퍼컴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6호기가 도입이 돼 있는데, 사실 슈퍼컴 그러면 큰 과학기술에만 이제 적용하고 그때 활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아실 텐데,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그 산업체에서도 이 활용하는 그 빈도도 많아져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령 전기 자전거의 이제 프레임, 삼각형으로 된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의 강도를 한번 이제 실험을 이제 컴퓨터에서 함으로써 그 개발 기간도 한 80%를 단축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매출도 증대하는 그런 또 사례를 슈퍼컴을 돌려서 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R&D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 또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침수라던가 아니면 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 문제 그리고 또 미세먼지, 뭐 지진 이런 분야에 이제 재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솔루션을 만드는데 한번 기여를 해봤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한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교통 문제만 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 그리고 이 통신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동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이제 노선 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에 대한 각종 데이터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연계 융합이 돼서 분석이 돼야만 어떤 도시의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네, 하시고 저도 계시고. 원장님 말씀 듣고 네. 이렇게 광범위적으로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지 네. 몰랐습니다. 네.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 정말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 원장님께서는 이 데이터의 가치가 원유보다 네. 좀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들 데이터는 원유와 같다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네. 또 이 원유는 공해를 또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는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더 증대가 되고 써도 무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원유보다도 더 좋고 훌륭한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요즘은 데이터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인공지능 AI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하듯이 사실은 AI하고 데이터도 그 둘 간의 관계처럼 똑같습니다. 네.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그런 대상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만 있다고 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답을 낼 수 없듯이 또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그 로직이 없다면 알고리즘이 없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AI와 데이터는 항상 공존해야 되고 다만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좀 정확하고도 이 표준화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지만이 또 좋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특히 또 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데이터는 알고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듯이 너무 데이터가 많고 커서 사람의 판단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그 사실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는 원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네. 또 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분석이 되고 미래를 또 볼 수 있다 저는 네. 생각을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네. 우리 국가적인 자원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데이터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할 텐데 네. 정부나 기업이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 보면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정부와도 그렇고 구축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축 중심에서 이제는 이제 데이터 경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활용 중심으로 전환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 입장에는 대부분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는 이제 교통 문제 가령 이제 밤에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이제 올빼미 버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도 교통 행정에 활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대전시하고 저희 키스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 복지 서비스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시범적으로. 네. 그건 어떤 거냐면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네. 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분야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됐어요. 즉, 이 대전시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그 금융권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 데이터, 이게 다 분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이 데이터를 그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내 데이터, 개인 정보를 허락만 하면 데이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대전시에 있는 교통약자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콜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제 금액을 다시 받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분절이 돼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마이 데이터 개념을 넣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들을 하나로 시임리스하게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 콜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의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그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부 어떤 행정에도 네. 많이 좀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또 키스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 아스티를 네. 구축을 해서 이 기업들에게 다양한 데이터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정보만 하고 또 이 연구만 하는 그런 연구소로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 저희도 아까 이제 초두에 62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는 한 2009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 한 12,000개 기업 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 기업들은 매우 열악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R&D를 하더라도 어떤 기획력이 좀 부족하시고 또는 어떤 기술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어디 가서 마땅하게 지원을 받을 부분이 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기업들은. 내가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유망 기술 또는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데도 해주고,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기업도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의 특징인 또 데이터 흐름 중심으로 기업들을 좀 컨설팅을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좀 더 쉽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을 이 아스티라고 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데이터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인데 과연 그러면 이 데이터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마윈이 하고 있는 알리바바도 스스로 마윈 회장도 우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데이터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요. 특히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배민을 봤을 때에도 그 기업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가총액이 그만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패밀리 기업들, 아스티 회원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특히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좀 한번 선정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R&D 기획 지원 그리고 뭐 기술 지원, 데이터 분석 또는 저희는 이제 글로벌 사업화 지원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동원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슈퍼컴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사적 차원에서 그런 자원들을 지원을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슈퍼컴퓨터 이런 언급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이 슈퍼컴퓨터 6호기를 도입하시고 또 2030년도에는 이 국내 독자 개발로 만드는 이 슈퍼컴퓨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슈퍼컴이 최초로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그것을 이제 1호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2018년에 도입한 5호기, 즉 이름이 이제 슈퍼컴 이름이 누리온이에요. 누리온. 네,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누리호 발사한 것처럼 누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컴은 5호기 누리온입니다. 그래서 누리온을 통해서 한
이 과학기술 쪽에 기여도 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여했고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의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해왔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데에도 저희 슈퍼컴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국민들이 그 코로나 이제 19를 이제 치료제 같은 거를 만들 때에도 이 기존에 있는 후보 물질들이 있어요. 후보 물질이 한 2만여 개 정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그 이 물질들이 가장 효율이 좋은지,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캔디데이트 리스트를 좀 만들어주고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주는 작업에도 이제 활용을 했고요. 특히 아까 기업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전기 자전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으로는 공기의 흐름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공간에 어느 지역에 놔야지 공기청정기가 효율이 좋은지 이런 거를 가시화를 통해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이제 슈퍼컴을 통해서 한 바가 있고요. 올해 5월에는 이제 과기부하고 관계 이제 부처 이제 합동으로 이제 만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제 전략안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6호기에 대한 2023년 도입, 그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우리 산업체에도 육성을 해야 되겠다. 또 이 슈퍼컴이라는 게 굉장히 이 전략 자산화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랬고 그래서 국산 슈퍼컴퓨터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030년에는 국산 슈퍼컴퓨터 그걸 이제 규모로 하면 저희가 엑사 스케일이라고 해요. 네. 엑사 스케일 정도가 되는 국산 그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보자라는 것이 혁신안에 들어가 있고 또한 단순 저희 그 국가 슈퍼컴퓨터뿐 아니라 이 소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인공지능 이런 이제 분야별로 있는 이 슈퍼컴 전문 센터를 좀 육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문 센터들이 있고 국가 슈퍼컴과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공동활용 체제까지를 지금 혁신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종합계획에 이제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의 그 거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산업 발전 또 국민의 행복까지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키스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중에 사이언스 온이라는 걸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이언스 온은 말 그대로 과학 분야에 뭔가 좀 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온. 사이언스 오프가 아니라 사이언스 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365일 계속 그 서비스가 살아 있고요. 국내외에 있는 과학기술 정보, 논문이라든지 특허, 보고서 이런 것들뿐 아니라 국가 R&D 정보, 즉 이제 연간 한 30조 정도가 투자되는 정부 R&D에 대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기자재 정보들이 다 망라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최근에 만든 그 기각습 데이터 495만 건도 그 사이언스 온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그건 뭐 누구나 무료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오픈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물론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더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려면 어떠한 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 기본법이 그 활용 촉진,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활용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좀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구축 측면에서 키스티는 이제 오래전부터 국내 과학기술 정보뿐 아니라 연구 데이터, R&D를 하게 되면 이제 연구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방대한 연구 데이터도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요즘은 그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쉬워야 되고 또 빨라야 돼요.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야 이제 활용이 이제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뭐 데이터 기본법 그걸 근본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키스티에서는 이제 누구나 좀 쉽고 편리하게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편리하게 하려면 요즘은 이제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지능형 서비스를 저희가 해가지고 아까 사이언스온도 마찬가지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이 데이터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편향성, 빅데이터의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한쪽 데이터만 수집을 하게 되면 결국 분석 결과는 한쪽으로 편향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큐레이션도 저희가 좀 잘해야 된다.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제 정보화에 뒤처진 분들을 위한 포용 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키스티도 이 데이터 포용 정책을 지금 선언을 하고 데이터 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잘 모르는 분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는 논문을 그냥 한 편을 드리는 거는 못 읽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리뷰해 놓은 것들을 먼저 한번 드린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금 더 이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주고 하면서 이 하나하나 질의응답하듯이 이런 식의 이제 정보 서비스 형태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실제 수집을 하거나 찾거나 그리고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도 앞으로 지능형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내년에 키스티 60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는데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제 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이 또 지혜가 쌓여서 지식이 되고 하다 보니 또 지식을 가져야만 사는 세상을 살아오셨고 또 저희 때는 또 이 지식이 정보화 돼가지고 정보가 없으면 또는 정보를 다루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데이터 시대로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쉽고 빠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해서 원장님의 행보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독보적인 힘을 갖춰서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